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재료가 좀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와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분명 양쪽으로 갈리면서 나타났는데요.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기대감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세를 거뒀습니다. 인텔의 실적분이 또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CSX와 JP 모건의 실적 호조도 그대로 또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한국은행이 3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환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덩달아 증권주들도 이 상승세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주와 보험주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폭을 장중에 1% 넘게 키우기도 했었고 1900선에 다다르기도 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250억 건까지 매수폭을 늘렸다가 최근 들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또한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2,000계약 이상 외국인이 매도세를 출회하면서 시장 자체는 옵션 만기에 따른 좀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견조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옵션 만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5일 이동평균선에서의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이후에는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금리가 동결되는데요. 금리가 향후에 인상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는 그런 금리 동결에 대한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부담을 좀 안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매수 차익 잔고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수급에는 우호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베이시스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 연말에 대한 배당 매력도를 노린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은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되거나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아서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훼손할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10조를 넘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장 자체의 상승 흐름 또한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중립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경기 심리를 풀어서는 안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길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500선 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500선을 찍으면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503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코스닥 시장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들을 갭으로 상향 돌파하고 지금 현재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코스닥이 500포인트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500포인트 저항대를 넘어선다는 것으로서 시장이 향후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심의 흐름에서 벗어나 중소형주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테마도 형성됐고 또 중국의 그런 경제 계획까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의 형성이 시장에는 좀 활기가 도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0선 안착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종목별 대응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00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다 지적해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1897포인트까지 가면서 1900선 돌파, 재돌파 여부를 타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5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좀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5일선 지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코스닥은 다시 한번 19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500포인트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안도감을 갖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500포인트 돌파를 실패하고 급락을 했던 지수대가 502포인트에서 505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지수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스피 상승 탄력보다는 코스닥이 그동안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중소형주까지도 매기가 확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금리 동결로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 부담이 되었던 건설업종이 금리 동결 소식에 급반등을 하고 있고 보험 및 금융주는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지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기계, 조선, 건설, 유틸리티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은 이후에 오늘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기계, 조선, 건설, 유틸리티 업종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애플의 주가가 일단 $300를 넘어섰고요. 뭐 IT 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예, 미국 시장에서는 IT 업종이 많이 또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신고가 내고 있는 그 점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는 JP모건이 실적도 좋았지만 수입 물가 지수가 내린 점이 또 안 좋은 점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호재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약세 상황에서 수입 물가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자산 인플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지표에 대한 반영은 결국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를 통해서 발생되는 웰스 이펙트가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렇게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의 방향을 시장이 읽는 모습으로 해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이 항상 그 실적 발표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좀 긴 음봉을 발생을 했고요. 그 전날 좋은 실적 발표했었던 인텔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특징적인 모습이 IT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HP하고 MS하고가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주당 300불 돌파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애플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의 모습 한번 또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뭐 안 좋은 재료가 좋게 변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올 최고치가 11,258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162포인트 남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도 유동성의 힘만으로 이것을 넘길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재료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을 했고 이 때문에
업종별 흐름도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이 금융,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주 이쪽 쪽으로는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건설 쪽으로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눈치가 많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증권 업종이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또 그동안에 환율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 초반에 상승세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금통이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금리 동결을 한 것은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또 추세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점에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 또 고려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금리 동결이 됐어도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한 10시 한 10분께 발표가 됐었죠. 한 20분까지 소폭 하락하다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환율 시장도 원달러 환율 반등세 이후에 곧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식이나 외환시장에 한 10분 정도 영향을 줬다. 별반 큰 영향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는 큰 영향입니다. 금융주 특히 이제 증권주를 제외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약세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건설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별로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IT처럼 원화절상으로 좀 불안했었던 업종이 강세 보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로 진입한 종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하고 호남석유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로는 호재로 반영되는 양상은 좀 상대적으로 그 반영도가 좀 적은 편에 비한다면 악재로 반영되는 좀 모습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 재료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 쪽 상황 계속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후 들어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옵션 만기일의 악영향은 아직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별하게 투자 주체별로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한 137억 정도 콜옵션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본다면은 상승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미 장중 고점을 어느 정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중에 별 큰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막판 단일가에 인위적인 모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글쎄요,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급한 하락을 만들 그럴 주체도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금통이나 옵션 만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전략을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벤트가 심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용이 됐고요. 이제는 마무리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업 실적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구글을 시작을 해서 내일 제너럴 일렉트릭 또 우리나라에선 하나은행이 또 발표가 되죠. 이미 시장 내부적으로는 실적 시즌에 나타나는 변화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볼 때도 1900포인트대 부담을 이미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적 호재로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이익 실현의 기회 좀 잡을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밤부터는 또 다음 주까지 경제 지표 일정도 다시 많아진다는 점, 이 점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나 무역 수지 같은 지표가 나오고요. 내일은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중요한 지표, 또 소매 판매 같은 중요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도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해왔던 그런 모습이 지속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경우 연중 최고치를 과연 넘어서 탄력적으로도 또 상승할까 여기에 의문이 있고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작은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현금화를 좀 시장 상승 때 현금화를 좀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외국인들 2천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과 동참을 하면서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라는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으로 5일선 안착이 성공하는 듯합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인 윗꼬리가 달리는 하나의 슈팅스타 모양의 고점 부분의 기술 패턴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것은 다소 이 패턴상으로는 고점에서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 2천억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죠. 1,83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6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9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 17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만 1,13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까지 한번 오늘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루일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투자 주체별로 출렁일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은 매도가 이제 줄기차게 나올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830억 가량 유입이 되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1.3포인트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기관들 쪽도 이 만기 때 그러니까 오늘 종가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LS산전 등으로 순매도 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LG화학과 호남석유,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NC소프트 등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기타로 해서는 이제 동양증권이라든가 기업은행 등으로 은행 쪽과 이제 금융주 쪽 이런 쪽의 순매수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포스코와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전자, SK에너지, 한국전력 등으로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 순매수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LG화학과 KB금융,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수가 뜨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 5 종목 다 외국인들의 100억 이상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330억 이상, KB금융은 340억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상승 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매수가로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은 KB금융의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운 종목이 편입됐나요? 네, 일단은 전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종목이 이제 삼성화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11월 달 가능성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저점 매수 개념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성화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하는 쪽으로 하고요. KP케미칼, 한진해운, SX엔진과 S1, 한진중공업, 한국전력 등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KP케미칼은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의 변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익 상향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모멘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플랜트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쪽이고, 이 국내의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요번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미분양 관련한 부분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깨끗한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의 오늘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당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는 금리 동결로 인한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쪽 수주가 상당히 좀 밝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최근 5년보다 91% 늘어난 4,200억 달러의 물량을 향후 5년 동안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우디의 타사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당사의 혜택이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20%와 32%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해외 쪽의 화공 플랜트 매출 증가와 국내 그룹 공사 물량이 증가한 것이 실적 증가의 원인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의 실적은 올해보다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만큼 당사의 주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6,000원 플러스에 16만 5,500원에 3.76%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6만 원에서 16만 3,000원 정도까지 현재가부터 한 2,000원 정도 더 빠지는 가격에서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일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오늘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내일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일단 매수가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6만 3,000원 부분에서 적극적인 매수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봉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은 일단은 매수를 16만 원 언저리 부분에서 16만 원 깨지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점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제 대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매수가는 이제 20만 원 정도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한 20만 원 정도는 증권사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를 이제 평균 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5만 원 선, 이렇게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으로 22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 매수 가격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 들었습니다. 동양증권의 최혜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태웅에 관련해서 문자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매수 가격,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223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급등주는 중국 관련주로요. 차이나킹 하이웨이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코드 번호는 900120이고요.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한약에 들어가는 그런 중약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 지속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125만 평의 중약재 원재료 재배단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생산과 또한 영업이익률이 현재 40%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직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3,100원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장 이후에 4,000원대에서 빠지면서 대량 거래, 3천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졌었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면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가신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150원. 오늘 장중 시초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이 추세를 이어갈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3,2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차 한 3,500원 정도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이나킹 말씀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들은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매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의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옵션 만기일 변수가 있기는 한데 현 상황 그리고 또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이 3일 만에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될 것 같고, 오늘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과 그 금리 발표와 또 이제 옵션 만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지어졌고, 그에 따라서 좀 업종별로 그 등락이 좀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인 옵션 만기, 역시나 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장 흐름을 봤을 때는 오전에 좀 고점권 영역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금 10포인트 이상, 한 12, 13포인트에서 계속 좀 이렇게 머물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 막판 변동성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일단 오늘 업종별로 좀 빠진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관이라던가 지금 사실 오늘 변동성 관련해서 뭐 콜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좀 누적해 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숨고르기 장세인 소폭 눌림목 정도로 좀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 네.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오늘 어제 미국장과 유럽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도 좀 불식이 됐고, 장 막판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부 의견은 이제 동의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해둔 상태인데, 일단은 그 많이 확보해둔 현금으로 일단은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네. 그 중국 5차 전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월 15일 날. 예,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을 조금 선별을 해서 미리 선취매 관점이나 그러니까 선취매 관점을 좀 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중을 늘릴 시점은 일단은 현재보다는 11월 초가 지난 후 그때가 될 것으로 지금 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양쪽에서 나란히 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금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9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일모직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네, 제일모직 고점 10만 9천 원에서 지금 현재 9만 1,100원, 200원에서 지금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뭐 일단은 뭐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객이었던 삼성전자 IT 패널 생산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TV 판매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업황의 좀 부진에 따라서 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어차피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반대로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그런 찬스를 좀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나왔을 때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반대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장 업황 우려가 가장 시장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 있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모직 일봉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해서 좀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트렌드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상승 추세가 다소 좀 업황 부진과 이제 더불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급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그 지지권에 왔다. 최근에 제가 삼성전기 추천해 드렸을 때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었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일단 저점 확인했고 단기 바닥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은 뭐 매수권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올려주신 분 95,700원의 비중 20%, 비중도 적절하고 매수 가격 그렇게 높은 가격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61선 부근이 한 매수 가격이 될 텐데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정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 부근을 그러면 목표 가격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109,000원 목표 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로 10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 한솔 LCD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62,8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4.8% 그렇습니다. 등 상당히 좋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은 네.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계좌에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LED 관련, LED 백라이트 유닛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의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그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산솔 LCD의 일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지금 전고점 부근입니다. 지난 전고점 쌍봉으로 하락한 이후에 그 전고점 돌파 흐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고점 가격 부근은 이제 63,000원, 63,500원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좀 그 수익이 좀 크신 상황이고 비중들도 크시기 때문에 네.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조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더신 다음에 재차 그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번에 그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지만은 네.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측면이 오히려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63,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일부를 하시고 네.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 시간에 김영진 부장과 함께 아예 한솔 LCD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만큼 IT 업종 밝은 전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가 흐름 한번 잘 지켜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상승폭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 전문가께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물량 조절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래도 해주셨는데 현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 네, 최근 IT 업종이 좀 약간 저평가됐다는 국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한번 그렇게 좀 눌렸을 때 네. 단기적으로라도 신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그 네.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금일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중을 좀 작게 네.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 진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상승 중인 거에 대한 그 종목의 추격 매수는 조금 약간은 네. 그 다음 주로 밀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꼭 전기전접종에서 한번 노리고 싶다라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을 두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면은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파르다면은 거기에 네. 대한 조정도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는 조금 해가지고 네. 좀 수익을 보신 상황인 만큼 위험 관리 좀 하셔라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상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입니다. 현대상사 매수하신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낙폭이 좀 커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상사주들 상당히 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사실 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상사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일봉 보시게 되는데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저항권 구간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지지라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봉상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 지지라인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현재 지금 매수 의견으로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201선 지지, 대략 한 24,000원 부분 되겠습니다. 24,000원 부분, 20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 IT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밑골이 크게 달면서,
캔들 모양 형성하는 경우에 그 다음 이튿날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매수하는 전략. 그 정도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으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만큼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상사주들 상황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LG 상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LG 상사. 최근에 이제 역시나 굉장히 제 LG 상사 추천을 해서 좀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제가 추천을 했을 때가 요 지금 저항권 돌파를 하면서입니다. 지금 네. 최근에는 뭐 이틀 동안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요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자, 현대상사 지금 요런 모습이 내일 만약에 이런 양봉이 뜬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다렸다 매수하자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종가상으로 그 지지라인 무너진다 그러면은 자, 현대상사로 다시 돌려서 보겠습니다. 네. 현대상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지지라인 25,000원 무너질 경우에 종가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양봉 캔들 뜬 이후에 매수해도 충분히 네. 좀 안정적으로 좀 가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걸 고려하면은 현대상사도 뭐 LG상사 못지 않습니다. 네, 그런 흐름을 보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 빨리 살펴볼까요? 포스코 ICT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50원이고요.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올려주신 분께서는 지금 매수를 한 뒤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비중도 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손실이 많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리죠. 네,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계열의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요. 지금 뭐 IT 쪽에 이제 그 LED 관련 업종이나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그 앞으로 그 발전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다라,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승세와 달리 이제 최근에는 기관의 좀 과도한 매도세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늘 지금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앞으로의 업황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 흐름 보시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의 그 상승 이후에 그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크게 출회가 되면서 지금 하락을 크게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금일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선 가격이 현재 10,000원권에 지금 현재 그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난 상승의 시발점이 됐던 10,000원권의 지지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한 번 더 그 21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1,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지금 한 50%로 상당히 크신 상황이신데 일단은 그 1,900원 정도까지 도달 시에는 매수가 근처로 이제 도달 시에는 비중을 일단 좀 줄여 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다시 흐름을 다시 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태웅에 대해서 매수 가격과 비중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착했습니다. 62,900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태웅이 장중에 좀 올랐다가 내리니까 좀 걱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일단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기사로 떴던 이제 구글에서 5조 6천억 원 풍력 쪽에 좀 투자한다. 네. 좀 생뚱맞죠, 사실. 구글의 IT 회사에서 풍력.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미국 정부의 원체 좀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외치고 있고 2015년까지 약 40조에 달하는 그런 큰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해서도 이제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걸 태용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는데, 자, 앞으로는 이런 신성장 동력을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겠고요. 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용이 상당히 그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2,900원. 일단 그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900원. 자, 62,900원. 지금 현재 가격이랑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자,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실려주면서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 오늘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죠.
최근에도 이제 단기 고점 영역을 형성을 했고 오늘 돌파 시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돌파를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실려주고 있고 테마를 타고 있고 또 문제는 또 수급인데 수급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관에서 이틀 동안 매수.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기관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기관에서 매수한 거래량이 상당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62,900원에 비중이 30%. 충분히 지금 예전에 이제 이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 흐름을 이탈하면서 나왔거든요. 이 박스권 바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항선으로 좀 역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선정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레벨업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태영에 대해서는 7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페노션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13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해운주 왜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STX 페노션 가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페노션.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2,800원, 250원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운주의 업황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하죠. 이제 BDI 지수에 최근에 상승세가 있지만 그동안에 좀 하락세가 깊었고 그 다음에 그 경기 회복이 지금 그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운반선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운반에 대한 조금 그 무역이 활성화가 돼야 이 동사에 대한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 이제 경기 좀 둔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해운주에 대한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BDI 지수 상승과요, 이제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노션의 일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급등을 한번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13,500원에 지난 전고점 부근을 그 저항대로, 지난 전고점 부근에 저항대에 밀리면서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지금 12,500원의 저점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좀 하락을, 손실이 보고 계신 상태지만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3,500원, 지난 전고점 부분이 13,500원 부분에서는 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전고점 돌파 시 재차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격을 잘못 올려주셨어요. 시청자분께서 13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13,500원 선에 매수를 하신 거였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전고점 부분이 그렇죠. 매수 가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덜어달라. 예, 그렇습니다. 거죠? 아직까지 그 매물대가 좀 강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해운주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 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40%도 좀 한 종목으로는 많죠. 왜냐하면 그 종목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5님께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두 종목을 올려주셨거든요. 일단 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봐드릴게요. 14만 6,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LG 이노텍. 지금 LED 업종 관련해서 전망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 LED 쪽 전망이 안 좋은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미 다 시장에는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보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한데 차트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일봉의 화면인데 지금 뭐 아직까지 이 바닥권 영역을 전혀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좀 작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래 골이 크게 달았을 때 그 이후에 삼성전기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LG노텍은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업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뭐 계속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이탈한다 그러면은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눌까 해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에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지금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다시 뭐 오전에 좀 매도 포지션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뭐 장전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포지션을 줄이면서 다시 매수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 따라서 코스피도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뭐 웩더덕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그 선물 시장에 대한 포지션으로 투자자분들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겠고 일단 업종별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에 좀 분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 막판까지 뭐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이런 옵션 만기 이벤트가 없어도 이런 흐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변동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시 뭐 1900선을 회복할지 한번 관망을 해보시면서 좀 장을 즐기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다가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최희승 대리님께서 예. 다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아까 대응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금 비용을 좀 확보를 해두고 네.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최희승 대리께서 조금 전에 LG 이노텍 말씀을 해주시면서 삼성전기 네.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삼성전기, 뭐 LG노텍 마찬가지로 뭐 LED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기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고 목표가 13만 원 아직 뭐 달성이 안 됐습니다. 달성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매수 의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3분기 예상치 뭐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좀 좋지 않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주가에는 그거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 따라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LED 쪽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지만 뭐 여타 사업군에서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외형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틀을 깨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LED 관련해서 재고 조정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완료를 했습니다.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소모가 됐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전기 제가 추천했을 때가 이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경제 방송 그리고 증권사에서 리포트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 이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 바로 종가상으로 제가 11만 원 깨지 않으면은 매수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네. 자, 그 이후에 13만 원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재차 하락을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중바닥 상당히 강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3중바닥까지 찍었죠. 네. 자, 단기 고점 확실하게 확인한 것을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목표, 매수가,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준비했을 때는 11만 8천 원을 준비를 했는데 이미 뭐 오늘 고점이 아마 종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오늘 갭 상승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지 내지는 이게 돌파 갭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트렌드를 이어나가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13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는 레벨업하고 그 이후에 정고점 부근 16만 원까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11만 원 깨지게 되면은 손절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 1차, 2차로 나눠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1차에서 한 절반 정도 덜고 가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홍 전문가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하이킥을 날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업종은 이제 하이로코리아라는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업황과 이제 건설, 해외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이 좀 크게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피팅 업체라든지 이제 밸브 업체라든지 단조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커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이로코리아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 한번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지금 관심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주목하실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여타 다른 이제 투자 자산 운용 쪽에서 이제 조금 좋은 지분 추가를, 그러니까 지분을 좀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수급적인 안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일 흐름은 지금 550원 상승한 16,3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시호가 때까지 16,500원 제가 매수 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종가 베팅으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적게 일단은 진입해보는 전략으로 일단은 진입을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4,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코리아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조금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매집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못 사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또 흐름이 좀 더 안정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편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일부 비중만 편입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넘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네, 일단 보유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최희승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네,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테크인 차트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저점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저점 확인했죠. 바닥 확인하고 이어가는 모습.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즐기는 관점에서 정고점 부근이 12만 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이건 가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계속 유지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두 종목 모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과 삼성테크인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오늘 봤던 삼성전기 그리고 또 하이로코리아도 분명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모습이 나와 있을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대리 그리고 또 홍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오히려 키웠어요. 1.2% 상승하면서 1900선에 다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코스닥도 500선 위에서 마감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도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점차 매수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감 어떻게 됐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